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선잠은 20분을 잘 넘질 않아요. 앉아서 자는 겁니다. 졸음이 오면 저는 딱 반겨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딱 선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쫙 집중이 돼요. 선잠은 몰입도를 불연속적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팩트란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잠의 효과가 최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리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뇌과학적으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 하는데 50시간까지 하면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집중 상태.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까지 올라가요. 더 이상은 없고 그냥 이제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가 돼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의 두뇌가 풀가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뵙자마자 몰입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올해 초에 하셨어요. 네, 2월에 정년퇴직하고 지금 요즘 정년퇴직은 50살에 하나 봅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고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 죄송합니다. 네. 재료공학부. 네. 네, 학부는 금속공학과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서 네. 금속공학과, 그다음에 세라믹과, 섬유 고분자, 그 세 과가 합쳐져서 지금 재료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고 네. 몰입 아카데미 네. 이제는 대표님이시고. 네. 네. 우선은 우리 교수님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강연 통해서도 그렇고 책도 원체 베스트셀러여서 이거 나온 지가 지금 한 16년? 네. 그렇죠. 2007년 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2가 나온 지가 아마 11년. 네, 2011년. 2011년이요. 네. 오. 야,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첫 번째 질문부터는 그냥 네. 몰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몰입은 이제 사람들이 집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집중 상태. 그런 집중된 상태가 시간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순간적인 집중이 아니고 뭐 집중된 상태가 몇십 분, 몇 시간, 또 심지어는 며칠, 또 제가 말하는 몰입은 몇 달간 이것도 가능한 몰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중된 상태가 이제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몰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무언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몰입에는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란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어쨌든 몰입이라는 현상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분인데 그분이 하는 몰입하고 또 제가 말하는 몰입이 좀 달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입은 칙센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그분은 그걸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그다음에 도전과 실력의 균형. 이제 그 지금 책에 펼치신 칙센미야이. 요게 이제 그 칙센미야이 교수의 몰입 다이어그램이에요. 32페이지. 네네. 그래서 실력과 도전의 그 균형이 돼야지 몰입이 잘 되고 피드백이 빨라야 된다. 그게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가 몰입을 잘하기 위한 이제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업자도 그걸 고려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몰입이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이제 그 밸런스가 되고 그 피드백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몰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점수 계속 올라가야 되고. 맞아. 나의 이제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희 분야의 난제들,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들,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몰입을 한 거예요. 약간 연구자 입장에서. 네네. 제가 이제 경험한 몰입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칙센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은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래서 칙센미야이 교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스페셜 플로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특별한 몰입.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몰입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 몰입 이론에 의하면 몰입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저의 그 실력보다 훨씬 그 밸런스 균형이 되지 않고 훨씬 높은 거예요. 도전이 제 실력보다. 왜냐하면 난제니까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한 데 난제들이니까 네. 이제 제 실력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피드백이 없죠. 생각을 해도 아무 진전이 없고 피드백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칙세미야이 교수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그거는 몰입의 조건에서 벗어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잡념이나 들어오고 이제 집중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안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은 칙생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하고는 다르고요. 네. 오히려 참선을 하시는 예. 그 가나선을 하시는 스님들이 경험하는 산매 그거랑 오히려 비슷해요. 예, 제가 하는 몰입은.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칙생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하고는 다른 제가 스페셜 플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고난도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칙세미야이 교수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종교에서 그런 상태는 들어봤어도 거의 무아지경.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매 상태를 이제 기술하는 게 있는데 네. 딱 그 화두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를 이제 삼매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떤 절대자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네. 근데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요. 저는 이제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네.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네.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기분도 좋아서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정말 그 상상의 영역 같기는 한데 한번 좀 네. 배워보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황동문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가벼운 집중 상태, 네.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벼운 네. 집중이라는 게 칙센트미야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명확하고 난이도가 적절하고 네. 결과의 피드백이 빠른 것. 네네네. 아까 제가 잠깐 게임 같은 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금방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네네.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하고 엄마가 저기에서 불러도 안 들리고 네네네. 그것도 그럼 일종의 몰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그것도 몰입이에요. 아, 그것도 몰입이고 뭐 도박에 빠진 사람도 몰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몰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상태를 왜 사람들이 추구하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감 물질이 나와요. 아, 네. 이제 근데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몰입이나 제가 볼 때는 스님들이 삼매 상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분들이 희열을 느끼는데 그 희열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무슨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몰입이라는 게 어떤 몰입할 대상, 네네.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어떤 환경이 쫙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네네. 삼성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냥 눈 감고 그렇죠. 자부자 들고 이렇게 계시는 건데 네네. 그 상태에서 뭔가 도파민이 나올 정도로 몰입이 된다라는 것. 네네네. 그게 어떻게 그냥 마음, 수련, 정신, 생각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놀이공원에 가서 예. 뭐 번지 점프나 뭐 놀이공원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는 거는 이제 몰입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긴장을 하죠. 몰입이 돼요.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을 약간 시뮬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럴 때 소름이 끼치면서 하면서 금방 몰입이 돼요. 그때는 예, 뭐 예.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뭐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순식간에 몰입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몰입도 있지만 스님들이 참선하면서 하는 몰입은 이제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네. 그 화두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저처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몰입도 제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가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수님은 지금은 몰입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그 Y3 나오신 상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먹고 몰입에 들어가야지 하면은 한 지금도 사흘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로. 네. 와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이게 되시는. 예, 그 생각의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마라톤.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일, 4일을 한 문제만 계속 생각하는 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어쨌든 그런 몰입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고도의 몰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죽었다 깨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벽이 대단히 높은데 예. 그 대신 이제 좋은 점이 많죠. 좋은 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내 두뇌를 슈퍼맨의 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소의 상태의 뇌에 비해서는 거의 영재의 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또 한없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오래 보내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창의적인 업적 이런 거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낼 수 있죠. 그 상태를 지속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문제 해결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난제들에 이제 도전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몰입된 상태 사실 저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서 그런데 네네. 스님들도 이제 참선하는 동안에는 네네네. 뭐 이렇게 막 미동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그러실 테고 몰입 상태에서도 뭐 책에 보면 출퇴근도 하셨다 그러고 운전도 하셨다 그러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누가 옆에서 경적 소리가 빵빵 날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식사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그럼 뭔가 이렇게 확 깨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단 스님들이 하는 몰입하고 제가 차이점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저는 가부좌를 못 해요. 저는 가부좌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편안한 몰입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목까지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이제 네. 거의 쉬면서 거의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제 슬로우 싱킹 방법인데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묵상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네. 힘을 빼고 거의 쉬는 듯이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난제들에 도전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재료 분야의 이제 현상은 자연 현상이에요. 네. 자연 현상은 거짓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나온 건데 우리가 네. 이해를 못하는 그런데 퍼즐링한 이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예. 난제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네. 근데 그것들은 법칙대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거짓이 없으니까 법칙대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은 도관에 든 지나 마찬가지예요. 법칙대로 간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뭐냐면 내가 그게 장기전이 되거든요. 이제 난제니까 네. 전투가 이제 굉장히 장기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지치면 안 돼요. 내가 나가 떨어지면 안 돼. 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치면 지는 거야 무조건. 내가 지치면 포기하게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고 계속하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네. 자연 법칙은 거짓이 없으니까 도관에든 치고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게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장기전이 되는 거예요. 빨리 못 끝내고. 그렇죠. 뭐 하루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1, 2주일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뭐 한두 달 몰입 상태에서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가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장기적인 이제 목숨을 건 전투가 장기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급하게 마음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갖거나 그러면 그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지치도록 계속하죠. 내가 안 지치도록.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급해하지도 않고 이제 긴 전투가 벌어질 거다. 이제 거기에 대비한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워밍업을 슬슬 해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몰입이 안 된 상태는 그 문제에 한치도 진전을 못 해요.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문제랑 하려면 내가 고도의 몰입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게임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씩 파지고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이제 몇 개월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몰입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기까지가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높은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능선을 가는 것처럼 힘들지가 않고 그 전에는 이제 집중하려도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이제 그런데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생각을 하고 또 잡념이 들어왔으면 또 잡념이 들어왔네.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을 거의 보내는 거죠. 그 성격 급한 사람들 어디 그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네. 스님들이 이거 착착 하면서 이렇게 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조금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네. 책에 보니까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몰입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역시 동기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몰입에 우리가 몰입이 즐겁기 때문에 이제 예. 사람들이 몰입을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몰입의 즐거움이 있고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이 이제 달라요. 장벽에 따라 제가 이제 그 몰입의 종류를 좀 나누면 그러니까 몰입의 장벽이 낮은 이제 그런 몰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에 몰입한다거나 네. 뭐 도박에 몰입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적이거나 파멸적인 그런 몰입은 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몰입이 있냐면 건전한 취미 활동이 있어요. 뭐 예. 독서에 몰입한다거나 네. 스포츠에 몰입한다거나 그러니까 네. 자기 취미 생활에 몰입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장벽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에 몰입을 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거, 책 읽기를 내가 좋아하려면 적어도 몇십 권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테니스에 몰입하고 테니스를 즐기려면 몇 달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만 내가 이제 그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소모적인 몰입, 게임이나 도박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더 많아요. 그 건전한 취미 활동이. 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이나 도박은 이제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추천하는 거죠. 건전한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몰입의 장벽이 더 높은 거가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벽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몰입도를 올리려는. 그 의도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생각을 하고 해서 몰입도를 이제 의도적인 노력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업무나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책에 사례를 많이 소개를 했어요. 네. 특히 2020년에 출간한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에 그 사례가 많이 거기에는 뭐 예고 학생, 피아노를 치는 예고 학생이나 프로 골퍼, 네. 그다음에 수험생들 이제 다 몰입을 잘 못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의도적인 그 몰입을 가지고 이제 다 몰입도를 올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장벽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벽이 높으니까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지 정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듯이 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산에 올라갈 때까지는 힘드니까 그 몰입도를 올릴 때까지는 힘드니까 이제 최선의 동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업무나 학습에 몰입할 수 있으면 네.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이제 취미 활동보다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취미 활동은 내가 업무 외 시간만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네. 내가 해야 될 공부나 업무는 하루 종일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네. 즐거움의 양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훨씬 네. 더 즐거움을 느낄 수 그렇죠. 있는. 즐겁게 하면서 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신들린 듯이 하는 거죠. 재밌어서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학생들 들으면 진짜 네, 와, 되게 부러워하겠네요. 네, 신들린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만든 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님들이 이제 선을 하면서 삼매 상태에 들어가서 그 상태가 좋다. 그 상태에 깨달음이 얻어지고 지고의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공부해서 그런 상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다.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학습이나 업무 같은 데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삼매와 같은 그런 상태가 존재하고 그건 생리적으로 보면 생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종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명백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에 몰입을 해야 되고 내가 뭐 프로 골퍼다 그러면 이제 골프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수험생이면 또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연구자면 또 문제 해결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을 해서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피아노 치는 학생은 서울 음대에 합격을 했고 그 프로 골퍼는 지금은 레슨을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분도 유튜브 가입자가 한 15만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벌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수험 공부했던 변리사 준비를 했던 그 책에 슬로슨킹에 소개됐던 학생은 2차 이제 제가 이제 몰입을 도와줄 때 1차를 합격했고요. 그게 슬로슨킹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2차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몰입 이론 우리가 그 몰입 이론이 잘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몰입의 장벽이 높은 거가 이제 제가 했던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진전이 없는 문제를 3일 이상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스님들이 왜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여름 3개월을 화두 하나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하한 거라고 그러고 겨울 3개월을 이제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걸 동한 거라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몰입이에요. 제가 이제 난제를 하는 그 해결하는 몰입은 네. 그게 이제 장벽이 되게 높죠. 가장 높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공부나 업무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의도적인 몰입으로 몰입도를 올려서 네.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니까 늘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그 인생이 끝난 거냐? 제가 이제 계속 몰입을 해보니까 이제 행복하잖아요. 네. 행복한 상태에서 계속 보내잖아요. 예.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극히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은은하게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깊은 행복감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며칠씩이요? 뭐 한없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한없이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 상태가 좋으니까. 네, 충분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무소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소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 지금 행복한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으려 하고 그런 류의 행복이 아니라. 예.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복하니까 행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요. 네. 제가 심지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제 저보고 네. 너는 천국에 입장시켜 주겠다.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을 때 네. 저는 거기에 갈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럴까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거기 가면 더 행복하겠죠. 지금보다.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이 아니야. 지금. 충분히 행복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게 결핍 욕구예요. 결핍 욕구라는 게 우리가 밥 먹는 게 결핍 욕구예요. 우리가 굶으면 일주일 동안 굶으면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겠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 3끼 먹으면 이제 먹는 거가 중요하지가 않죠. 그런 걸 결핍 욕구라 그래요. 네. 부족하면 엄청 중요해지는데 네. 부족하지 않으면 더 찾지 않는. 네. 행복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우리가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행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늘 이제 이런 몰입 상태에서 늘 행복하면 행복이 이렇게 더 행복을 더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행복이 아니야.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 내가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년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이게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삶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해져요. 그게 삶에서 비중이 확 커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행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몰입은 그런 이제 자아실현,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죠. 저희 분야의 난제. 네. 뭐 내 인생하고 바꿔도 좋을 만큼 그런 문제들이죠. 임팩트가 있는 문제들에 이제 하는 거. 이제 그렇지만 장벽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필요해요. 네.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보면 결핍 욕구와도 네. 같은 것이다라는. 네. 약간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네. 영화에서 보는 막 뇌에 막 회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 혹은 어딘가의 그 우주 속, 멀티버스 속 막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 일단은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고민하고 네네. 생각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네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고민해서 풀었다, 해결했다. 뭐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한 다음에 해결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나서는 얼른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걸 안 좋아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나 걱정의 역할이 있고 문제는 고민이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이나 걱정이 문제를 푼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문제는 생각이 푸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푸는 건데 고민이나 걱정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고 그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서 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 걱정해야 될 문제가 없었으면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고민하고 생각을 딱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고민이 우세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양은 적고. 그러니까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의 걱정 인형처럼 그냥 걱정. 네네.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런 사람은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번아웃이 돼요. 그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민만 하는 사람. 네네네네네. 또 다른 극단은 생각만 하는 거죠. 고민 안 해. 이제 고민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이제 문제가 정의가 됐어. 네. 그다음부터는 고민을 안 해.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래야 뇌를 100% 발휘해요. 고민을 하면 걱정을 하면 작업 기억의 일부를 쓰게 돼요. 네. 그 작업 기억의 용량이 작은데 그거를 반 이상을 걱정으로 쓰면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의 능력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민으로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명확히 정의가 됐잖아요. 네. 목표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 방식이 가장 좋더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고민 없이 해결 방안만 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죠. 네. 스트레스 없이.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약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수험 공부를 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결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은 몰입이 안 돼요. 고민만 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지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과정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과정에 1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확률은 높잖아요. 10중 8구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결과를 고민하면은 이제 몰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고 이제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과정은 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인간인 이상 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이다. 네네. 근데 79점으로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 그 1점 때문에 내가 떨어졌네 하면서 더 막 불행해질 것 같은데. 그거를 경험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결과가. 근데 내가 그거를 준비할 때는 네. 내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들면 네. 그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떨어지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이야. 네. 근데 내 실력이 60이야. 네. 61점이라도 맞고 떨어지자 이거예요. 그렇게 과정에 최선을 다하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예, 예.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줬어. 네. 해결하라는 거야. 이 프로젝트를 일주일 네. 만에. 네. 근데 불가능해. 이제 보니까 예. 불가능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만 받겠죠. 그죠. 이거 딱 봐도 불가능한 거. 예, 예. 딱 봐도 불가능한데 이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과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을 안 하고 이제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쩌면 근데 내가 이게 보니까 이 프로젝트 나 일주일 동안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거야.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면서도 이제 몰입을 하려면 예. 이 프로젝트 어쩌면 뭐 아니면 필경 성공 못한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성공 못할 수도 있다. 네. 성공 못할 것이다. 뭐 근데 상관없다. 분명한 것은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나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네네네. 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또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할 거다. 이거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처명의 자세예요. 어쨌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제까지 보면 제가 10중 8구는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거가 가장 성공 확률을 높여요. 근데 설상 그랬는데 성공을 못했다고 치자고요. 네. 뭐 성공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뭐 이렇게 야단을 치겠죠. 깨겠죠. 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내가 이동할 때도 이 문제를 생각했고 뭐 1초도 쉰 적이 없다. 이 문제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고 깨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화낼 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다른 팀에서도 네. 해결 못한 거, 부장님도 못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양심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떳떳하면 되고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몰입보다 최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했으니 그렇죠. 딱 그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그렇죠. 말이 딱 맞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제 해보면 몰입보다 최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절대적인 최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몰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몰입 그 자체가 최선이고 네네. 최선을 다했다면 네. 그것도 일종의 적어도 몰입. 내 양심에는 이제 후회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 안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전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태인데 저는 약간 교수님 책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네. 그 인터뷰를 한 영상들 보면은 되게 집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손흥민 네. 선수가 네네. 다음 경기 우리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약간 이것도 그런 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경기에 몰입할 때 우리가 뭐 모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몰입할 때하고 몰입하지 않을 때, 네. 경기에 몰입할 때랑 몰입하지 않을 때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그게 우리의 업무일 수도 있고 회사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건. 공부일 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몰입이 누구나 잘 되면 네. 예,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네네네. 몰입을 할 수 있는, 몰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몰입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몰입할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쫓아오는데 얼룩말이 몰입이 안 돼. 그러면 다 잡혀 먹히겠죠.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 몰입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몰입하지 않으면 생존 생존할 자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원래 몰입의 기능은. 사자도 쫓는데 몰입이 안 돼. 내가 쫓을까 말까. 뭐 아 저걸 먹어 말아, 막 이렇게. 그러면 사냥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몰입은 생존에 필요한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어떤 생각도 없이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몰입 상태가 근데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네. 몰입 상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사자한테 이제 엄청나게 잘 달려. 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잘 달려. 그래서 사자한테 절대 안 잡혀. 그러면은 사자한테 쫓길 때가 더 재밌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나 잡아봐라.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투에 참전한 군인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전쟁이 죽지만 않으면 가장 재밌는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총알이 썩 지나가서 내 헬멧을 맞고 옆으로 스쳤어.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근데 난 살았어. 네. 그거만큼 익사이팅한 게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런 보장만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탈 것이라든가 뭐 롤러코스터에 떨어지잖아요.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네, 죽을 네. 것 같은 거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몰입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게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몰입 상태를 이제 만들려고 몰입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네, 게 네. 스포츠예요. 우리가 테니스, 골프에 몰입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몰입이 되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자한테 쫓기는 거는 우리가 수동적인 몰입, 수동적인, 예, 살려고 수동적인 도망가야 몰입, 되니까. 예, 수동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거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능동적인 몰입이에요. 네. 그런 몰입 상태에 가서 그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려고 전자오락도 능동적인 몰입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치는데 몰입이 안 돼. 뭐 골프를 치는데 몰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단 채를 바꾸죠. 채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더 좋은 장비를 사죠. 내기를 해요. 아, 내기. 예. 그 내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잃을 거를. 더 절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더 혼신을 다하죠. 네. 내기가 크게 걸리면 더 혼신을 다하죠. 네. 그게 몰입도를 빨리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혼신을 하고 그럴수록 몰입도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거에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의도적인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기를 걸어야 돈이 걸려야지 더 열심히 한다. 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내기가 세게 걸려야 몰입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몰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몰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안 걸려도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기가 안 걸려도 몰입할 수 있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은 평소 자기 일에 몰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기를 세게 걸려야만 몰입이 되는 사람은 평소 몰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기하지 않고도 스스로 몰입할 수 있어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반대로 또 몰입 능력이 없다면 네. 내기나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간접적으로. 자극을 세게 해야만 몰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은 나쁜 방법은 아닐까요?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건 녹아들도록. 일종의 도박에 몰입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아. 예. 도박이 되는 거죠. 세기가 크게 걸리면 도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야만 몰입이 된다라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책도 선물 받은 책은 잘 안 읽게 되니까 네. 내가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야 더 잘 읽게 된다. 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장치인데. 그렇죠. 그렇죠. 절실함이 예. 근데 절실함은 도움이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네, 네. 몰입할 수 있는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카페인 이제 커피나 뭐 담배,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중이 잘 된다라는 그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집중이 안 되면 뭐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드링크제도 있단 말이죠. 이제 에너지 음료. 뭐 에너지 음료고 저 조금 그런 전에 바카스 카페인 먹고 같은 거 들어왔는데. 이제 네. 그런 이제 음료가 있어요. 집중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몰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길러야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습관적으로 항상 녹화하기 전에 네, 네. 그 카페인 음료 같은 거 먹고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조금 더 집중하려고. 네, 네. 아직 제가 이제 하수여가지고 옆에 또 커피도 있고 에너지 음료도 있고 이런데 네, 네. 네, 조금 더 몰입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몰입으로 성공한 사람들, 네, 네. 몰입을 해서 잘 된 사람들 네. 케이스를 들어보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네, 네. 책에도 인용을 하신 게 아, 네, 네. 뉴턴도 몰입을 해서. 그렇죠. 뭐 뉴턴이 몰입했다는 거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뉴턴은 한번 생각에 빠지면 예. 그 하인이 이제 저녁 식사를 차려놔도 그걸 먹는 걸 잊어버리고 예. 밤을 꼬박 새고도 밤을 새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저녁에 차려놓은 밥인데 예. 식사인데 이제 아침에 먹는 거예요. 아침에. 그동안 잠든 게 아니고요. 예, 밤을 이제 생각한다고 밤을 꼬박 세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일화도 있냐면 이제 손님이 왔어요. 네. 손님이 왔는데 같이 있다가 뉴턴이 어떤 문제를 이제 생각하려고 나간 거예요. 거기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하도 안 오니까 식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식사를 했구나. 그 정도로 이제 몰입을 했고 네. 만류인력을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한다는 게 제가 말하는 몰입이에요.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 표현을 저는 이걸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도 나만큼 열심히 생각한다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보고 자꾸 천재 그러는데 나 생각 얼만큼 많이 하는지 아느냐. 당신들도 나만큼 많이 하면 더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거가. 뭔가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거였고 뭐 그 사이에 또 공부도 여러 가지 했겠죠. 네, 내내 자료를 통해서도.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는 내내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한 모습이 창의성이 잉태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학습법을 좀 몰입 학습법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그걸 해답을 안 보고 풀면 같은 상태가 돼요. 내내 그 생각만 해야 풀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라는 거죠. 뉴턴도 내내 그 생각만 했고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거를 쉽게 그걸 따라 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안 풀리는 문제를 해설을 보지 않고 네.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뉴턴처럼 내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인슈타인처럼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는 못 하더라도 뭐 몇십 분이고 몇 시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라고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요. 아, 점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2시간을 생각을 했어야 안 풀리는 네. 문제 연속적으로. 네. 이제 그걸 물론 이완된 집중, 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느긋하게. 예. 그러면 2시간 동안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 뇌 속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뇌가 물론 발달이 되고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이 되고 네.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제 요게 활성화가 되는 거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산에 힘들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 과정은 딱 힘든데 풀렸죠. 예.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을 때는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뭐 그쵸. 진전이 없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고 뭐 이렇게 해설을 보고 싶고 막 뭐 그만두고 이렇게. 싶고. 예, 네. 예. 근데 그걸 어째 참고 했는데 풀었어요. 그러면 다량의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기억들이 처음에는 저장이 돼요. 네. 그 편도체에서 이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를 계산하거든요. 편도체에서 그걸 계산해서 전두엽에 저장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저장이 안 좋은 기억이 저장이 되다가 그리고 포기하고 답을 보면 이제 역시 공부는 재미가 없어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기억만 저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내가 성공해서 문제를 딱 풀었으면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자극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미있는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몰입 방식으로 하는 애들은 다 수학 푸는 거를 재미있어 해요. 제가 그 수포자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수포자들. 저요? 아유, 제 얘기한 줄 알고. 수포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그냥 모르는 문제를 도전을 안 한 거예요. 바로 해설을 본 거예요. 제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미지의 문제를 도전을 하지 않고 해설을 본 애들이다.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수학을 잘하는 애 중에서도 해설을 보면서 잘하는 애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해설을 보지 않고 하는 애들은 수학을 좋아하면서 잘해요. 수학을 좋아하면서 잘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실제 연구나 사회에 나가면 아주 문제 해결을 잘해요. 그 문제를 뭐 3분 만에 풀어내는 게 아니라 5분 만에 이런 거 말고 1시간을 고민하더라도 그렇죠. 고민이 아니라 생각. 예, 그거는 저는 하루를 잡고 있더라도 3분 만에 풀고 그러니까 얘가 수학 공부를 많이 해서 3분 만에 풀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같은 문제를 얘는 2시간에 걸려서 풀었어요. 교육적으로는 이 2시간 만에 푼 애가 교육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뭐 저도 이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뭐 문제집 같은 거 풀 때도 한 바닥에 있는 걸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일단은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잡고 네가 이걸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렇죠. 계속 생각해봐. 답안지 보지 말고 네네. 그 연습을 해봐라고 네. 하는 것도 부모로서 좀 조언이 그거보다 될까요?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저는 쉬운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야 어려운 문제 빨리 넘기라고 시간 가잖아. 그 건너뛰어 찍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야. 교육적으로 좋은 경험이 이제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내가 혼신의 노력 끝에 해결했다라는 경험이에요. 와, 그런 경험. 성취. 네네. 그런 성공 경험을 이제 많이 할수록 좋죠. 야, 그러면 진짜 공부가 재미없을 수가 없겠네요. 해냈으니까. 네네네. 등산이 재밌는 것처럼. 네네네. 저도 그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등산 그 힘들어 네. 죽겠는데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고 네네. 좀 있으면 내려올 거 거길 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네. 성격이 급해서 수학 네. 이거를 왜 푸는 거야? 빨리 뒤에 보고. 네네. 또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 그런 네.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 네네. 저희가 그 어디 있냐지 그 삼성 이건희 그렇죠. 회장에 대한 그 네. 콘텐츠도 만든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이건희 회장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네네. 본인의 서재 같은 방에 들어가서 네네. 하루고 이틀이고 나오질 않았대요. 네네네. 그 생각을 다 할 때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큰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외 없이 몰입을 했어요. 창업자들. 제가 조사를 해보면 네. 뭐 현대그룹을 일으킨 병주영,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예, 네. 이건희 회장 전에 또 이병철 회장 예. 그런 분들 뭐 그다음에 농심의 그 신춘호 회장, 아, 네네네. 그다음에 미원에 개발한 임대용 회장, 예. 뭐 아모레 퍼시픽은 창업자 말고 서영배 회장님도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업을 더 키운 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건희 회장도 그런 분이잖아요. 삼성을 네. 더 키웠잖아요. 그렇죠. 서영배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다 몰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수성가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예외가 없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깊은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네네. 답을 찾아내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수백 번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서 해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봐 해봤어. 아. 그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게 본인은 예, 해보고. 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서 다 되더라. 그걸 이제 수백 번 이상 수천 번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볼 때 이제 부하 직원은 조금만 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해보기나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봐 해봤어 그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think week 맞습니다. 생각하는 주간을 네네. 갖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외딴 별장 그 빌 게이츠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회장을 할 때 그때 그 세계 1위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네, 네, 네.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이제 1년에 2번을 외딴 별장에 가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접고 어떤 사업을 펼치느냐. 근데 그게 빌 게이츠만 한 게 아니고 임원이 다 했답니다. 임원들이 네. 1년에 2번을 한 번에 일주일씩 네. 일주일씩 가서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인트라넷이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네. 그 사람들만이 네. 임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좋을 문제들을 올려놓는데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또 누구는 뭐 우리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뭐 해야 된다. 뭐 누구는 AI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몇 날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싱크위크를 간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은 문제도 되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문제도 되고 이 문제로 내가 그러니까 일주일간 싱크위크를 요 기간에 갔다 온다라고 보고를 한대요. 네. 네. 그러고 갔다 와서는 그 A4 용지 한 페이지에 그거를 요약한대요.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결과를 네. 이제 더 자세한 거를 하면 사람들이 읽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별표, 그러니까 별 아주 내용이 좋다 그러면 별 5개, 뭐 그냥 좋다 그러면 별 4개,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가 좋은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한대요. 예, 그런 식으로 싱크위크를 이제 임원들도 다 했다는 거죠. 빌 게이츠 본인뿐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네. 연수원에 이제 임원들이나 직원들 몰아넣고 네네. 자 오전에는 이거 강의, 네. 오후에는 이거 활동. 네네. 아 근데 그것보다는 생각하고 네네. 몰입해서 뭔가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내는. 예, 그 몰입과 비슷한 그 회의를 한 게 잭 웰치인데요. 타운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 타운. 네.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끝장 토론 같은 건데 네네네. 뭐 몇 날 며칠이고 해결될 때까지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고 막. 예. 그렇게 가고 아, 해커톤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페이스북에서 많이 했던 해커톤. 그러니까 그게 네. 해커스 마라톤이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어떤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그거를 끝날 때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거의 뭐 그럼 집단 몰입 상태 그런 막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직 몰입인 거죠. 조직 몰입. 예. 와.
근데 그렇게 몰아서 하는 거가 이제 성과가 좋고 네. 몰입이 되니까 남다른 이제 그 성과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 에디슨도 원래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뭐 습관처럼 신문을 읽고 사람들하고 무의미한 대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 있는 동안 항상 이제 문제만 생각하자. 이제 잠잘 때도 문제된 꿈을 꾸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나모리 가조도 이나모리 가조가 이제 처음에 갔던 그 쇼공업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중소기업이었는데 자기랑 같이 갔던 동기들 5명이 다 나왔어요. 이 회사 다니는 건 창피하다. 뭐.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위대 간부 후보생으로 원서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호적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형님이 고향에 있는 형님이 그거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둔 걸 이제 그만둬서 되겠느냐? 거기 다녀라. 이러면 네가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해서 호적등본을 안 띄워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위대 그 간부 후보생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망해가는 회사인데 자기 동기들은 다 떠났는데 자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이나 하자. 형님 덕분에. 네, 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이왕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 몰입을 하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취방에 있는 식기랑 다 갖고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포스테라이트라고 하는 그 물질을 세계 최초 2번째로 그거를 제조해서 네. 그 회사가 이제 그걸로 확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교세라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때 그게 몰입으로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몰입으로 연결이 되면 재미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그게 몰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성과도 나오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고 재미가 있고 몰입된 상태가 이어지고 완전히 선순환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베스트 상태인데. 네네. 그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그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직장이 아타리라는 회사예요. 게임 회사인데 네. 아타리. 예. 그 아타리가 어떤 광고를 냈냐면 우리 회사에서 놀면서 월급 받아라 그랬대요. 즐기면서 월급 받아라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광고에 꽂힌 거예요. 네. 저 회사의 필로소피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타리 회사 가서 나 여기 일하겠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학벌이 대학 중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 뽑지 않으면 안 가겠다 하고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 사장이 이제 만났더니 열정이 있어 스티브 잡스가. 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말단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예. 스티브 잡스를. 그런데 그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이제 퇴근 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도둑이 침입한 거야. 보안 장치가 그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돼. 그 야근이란 개념이 잘 없네요. 네, 야근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게 그런 그게 이제 한 뭐 8시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사장한테. 그래서 사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졸라가지고 그래서 사장이 할 수 없이 해제를 한 거예요. 2년 동안을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해서 개발한 거가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브레이크아웃. 네. 그걸로 아타리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벽돌 깨기 게임. 네.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걸로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애플을 창업한 거예요. 예. 먹고 자고 하면서. 네네. 우리나라에 또 그 비슷한 분이 있어요. 송재경이라고 바람의 나라 리니지를 개발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천재 개발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분도 그 김정주 사장하고 같이 창업을 했는데 예.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고 그랬대요. 세상 바깥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몰입을 한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몰입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꼬질꼬질해진 옷, 네, 그죠? 단벌, 네, 그리고 간이 침대, 네, 그죠? 네. 야전 침대. 저도 그 네.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사무실에서 한번 먹고 자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와이프랑 대판 싸웠는데 몰입을 잘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어떤 뭐 성향상으로나 아, 네, 뭐 체질 혹은 성격 네, 혹은 뭐 MBTI 성향상 네, 네,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가 있고 후천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네. 그게 이제 조울증의 조증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이 많고 네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말을 하면 끝일지를 모르고 음,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양적으로 도파민이 조금 분비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양적으로 몰입의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이제 그게 이렇게 무조건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약조증, 그러니까 약간의 조증. 예, 조증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액티브하니까. 그런데 그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부러워할 건 없는 게 그런 사람이 이제 정신병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천재들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네네네. 조현병, 맞아요. 조증 이런 거 많이 겪었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제 부러워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 없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후천적인 요소.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소는 스님들이 하는 거가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몰입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만 아무 진전이 없는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하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 10분 동안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활성화된 이제 시냅스가의 도파민이 파이어링이 돼서 이제 재밌는 거죠. 짜릿한 거죠. 네. 1시간이 만에 풀었어.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몰입도가 올라가요. 1시간 동안 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의 그 잠재력은 일단 1시간까지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만약에 10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간 거예요. 네. 더 높은 레벨이 더 깊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는데 50시간까지 하면 이제 더 올라가고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집중 상태, 소위 삼매라고 하는 상태. 네.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까지 올라가요. 이제 더 이상은 없고 그냥 이제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돼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그 나의 두뇌가 풀가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매라는 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는 이유가 풀려버리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 내가 5시간 만에 풀려버렸어.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를 경험을 못하게 되죠. 네. 5시간 동안 하고 풀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삼매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는 최대의 상태가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보내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네. 50시간을 뭐 연속해서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면은 뭐 1시간 만에 풀리면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네. 2시간까지 하려면 2시간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어떨 땐 너무 안 풀려 그러면 10시간까지 가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풀리는 화두인데 그게 풀리기까지는 똑같아요. 참선하고 풀리기까지는 네. 상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몰입 능력을 계속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후천적으로 이제 내가 몰입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하면 누구나 이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계속 그 훈련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만에 풀리는 문제만 늘 푸는 애들이 가끔 가다가 1시간이나 안 풀렸어. 이게 40분 동안 안 풀리면 이제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한 네. 시간 만에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 도파민 분비량이 더 많아요. 내가 10분 만에 풀었던 거 재미보다 더 짜릿해. 그러면 은근히 이런 문제를 찾아요. 은근히. 이제는 1시간 20분짜리 네, 이런 그러니까 거. 부담이 가면서도 재밌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는 부담이 있는데 더 재미는 그걸 내가 해결했을 때 더 짜릿함이 크다는 거가 이미 아는 기억이 거죠.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하나 재미도 찾아가고 일종의 조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혹시 그럼 반대로 몰입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뭐 ADHD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력 어렵죠. 결핍 네네. 증후군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저희 아이가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는 ADHD를 제가 몰랐는데 예. 그 너무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중할 거를 못 하는 거예요. ADHD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집중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이제 분리하는데 걔한테 맞는 걸 하면 돼요. 걔한테 맞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그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학습지. 네네네. 그 걔들이 이제 유치원 때인데 그 학습지가 있었어요. 네. 큰 애는 늘 해놔요 학습지를. 그러니까 늘 해놓는데 둘째는 뭐 해놓는 날이 하루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는 참 이제 집중을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 책상에 같이 옆에 앉고 이렇게 학습지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연구에 몰입을 하고 네. 옆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1번하고 2번까지는 했어요. 네. 근데 3번부터는 또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낙서하고 나 다른.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걔가 안 한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걔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걔는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3번을 가리켜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떤 표정이냐면 차 나 이거 했어야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딴 생각이 나와서 못한 거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얘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번 하면 아차 하면서 또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생각을 이렇게 몰입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뭐 5번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안 해. 또 딴짓하고. 또 딴짓하고 있어. 그럼 네. 또 손을 가리키면 또 얘가 아차 하면서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했거든요. 네. 계속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빠가 옆에 하라고 그랬는데 한 두세 문제 풀고 딴짓하고 잊어버리니까 그 풀어야 된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얘가 다 해요. 처음에는 2문제가 뭐 네네, 딴짓했다면 나중엔 다 해요. 4문제, 5문제하고 네. 딴짓. 나중에 이게 더 길어지는 거죠. 네네, 다 해요.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하니까 이제 자꾸 도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아빠가 옆에 없을 때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러고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요. 예. 그거는 ADHD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들이 다 그랬을 텐데. 아니 큰 애는 뭐 다 해놓으니까 이제 큰 애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딴 데에 있는 거죠. 딴 데에 네. 있고 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안 해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를 너 못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얘가 내가 옆에 없어도 해요. 그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거 단계를 실수해서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잘 해서 이제 걔한테 뭘 시켰냐면 아빠가 없을 때 이제 그 아빠가 없을 때 아빠가 회사 갔을 때 너 할 수 있어? 이제 해놓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가 계속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 2주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오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안 해놨죠. 그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걔가 약속을 했잖아. 해놓는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 지켰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미안해해 애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도 답답해하는 거야. 아 자기 자신. 자기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못했네 먼저 계속 그런 거죠. 그거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얘가 이제 약속을 하재. 나 내일은 꼭 한다고 뭐 이렇게 네. 약속을 하고 도장 찍자고 뭐 그래요. 네. 네. 근데도 못해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그 정도로 어려운지는 몰랐는데 계속 2주일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문제집 한 바닥 푸는 요 정도. 예, 그거를 얘가 못 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하는데 이제 직장에 있을 때 하라 그러니까 네. 못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은 하도 자기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야, 네. 아빠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 아빠 전화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몇 살 직장 때요? 그 유치원 때. 유치원 그럼 뭐 신동 1학년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네, 네, 그런 정도. 네. 뭐 1학년, 2학년 뭐 유치원 뭐 그런 또 저학년 정도예요. 때. 아주 저학년 때인데 걔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다 해요. 그거를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얘가 잊어버리는 노느라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근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력을 탁탁 건드려 주는.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하고 어느 날 내가 왔는데 내가 그때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하면서 나 했다고. 아빠가 전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마침내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단계별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단계별로. 그다음에 이제 되면은 뭐 이제 뭐 3일에 한 번씩 한다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네.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스스로 할 수 그게 있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가 그쵸.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하라 그러면 힘들고 이렇게 도와줘서 그게 못하는 애는 이렇게 도와줘서 애가 조금씩 실천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단계별로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예. 있도록 그냥 애들 뭐 등짝 때리고 소리 지르지 네네. 말고. 그러니까 얘가 수학 시험을 저학년 때 봤는데 네. 뭐 점수가 뭐 25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 부부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문제집을 이렇게 봤더니 예. 얘가 푼 거가 있는데 그거는 다 맞았어. 네네네. 근데 안 푼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네, 3분의 2를 안 푼 거야. 아, 시험을 보다가 뒤를 안 풀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영문인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결국은 너 그래서 여기 왜 안 풀었니?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도 너무 궁금한 거야. 예. 그랬더니 얘가 이거 하다가 딴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ADHD. 지금 보니까 그게 ADHD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딴 생각이 나니까 이제 딴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지를 걷어가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걔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단계별로 하면 다 됩니다. 혹시 좀 외람된 질문인데 그 둘째 아드님인가요? 네네네. 지금은 그 학생은 어쨌든 뭐 거기 있지만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수능은 제일 잘 보고요. 예.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대. 있어요. 예. 근데 네네. 야, 네. 근데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어렸을 때 알았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금은 수능을 강남에서 제일 잘 받고 의대 들어가. 이거는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님이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예. 예. 근데 뭐 하여튼 뭐 좋은 유전자, 예, 우리 교수님이 주신 좋은 네, 유전자. 그거는 아니 그러고 저는 예. 후천적인 건 저는 안 믿어요. 어때 선천적인 걸 안 믿으신다고? 선천적인 걸 안 믿어요. 선천적인 거를. 후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걸 보면은 네네네. 우리 뇌를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러니까 예. 아인슈타인의 뇌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럼 아기들 다 똑같아요. 갓난아기. 거기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냅스 배선이 달라지면서 아인슈타인의 뇌가 되고 뉴턴의 뇌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뇌들은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웬만큼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거는 다 똑같은데 그 어릴 때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살인데 아주 똑똑해.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는 천재다, 영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갓난아기 때부터 그 부모가 어떻게 했나를 잘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환경에 뭐 책이 많고. 예, 우리 뇌는 있고. 우리 뇌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고 농구를 열심히 하면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네. 미리 인간의 뇌가 늦게 발달하는데 사슴 같으면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걷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 금방 독립을 하는데 우리는 늦게 발달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리 능력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아. 그래서 네가 요구를 해. 그러면 이제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원시 시대 뇌나 지금 뇌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예. 왜냐면 원시 시대에서 지금까지 진화를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야. 네. 몇만 년밖에 안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명이 갑자기 발달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지금 사냥할 때 그 뇌나 뭐 지금 뇌나 똑같은 뇌란 말이죠. 근데 원시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렇게 사냥할 줄밖에 모르고 지금 와서 많이 배우니까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능력을 미리 발달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때 그 이제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계속 걸으려고 하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동물이 키운 아이는 야생아는 이제 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게 시냅스 가소성이에요.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도전을 하라는 얘기는 뇌한테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미지의 문제를 그 능력을 발달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야 뇌가 그것이 가장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의 문제를 풀 때 두뇌 활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두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자꾸 요구하는 거가 교육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 네, 그 얼마 전에 근데 그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님이 네.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천적인 유전자다. 뇌도 사실은 물려받는 거다.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분이 전문적으로 그쪽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뇌과학자들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러카스의 탈랄 박사는 예.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이제 너가 인풋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걸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가 넣는 인풋으로부터 너의 뇌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뇌가 그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쪽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네. 예, 우리 뇌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후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온다. 예. 그 정도의 선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 선천성. 예, 그 정도 차이. 좀 더 집중하고 빨리 몰입할 네.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게 모든 걸 다 좌우해 버리는 건 아니다. 네네. 근데 제가 말한 방식으로 네. 도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 다 수학을 재밌어하고 잘하고 그래요. 예,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답을 계속 보는 식으로 하면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 그렇죠.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 몰입을 하면 우리의 뇌나 신체도 변하나요? 몰입 그렇죠. 상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은 뇌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마가 수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그러니까 해마가 이제 기억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뇌인데 네네네. 그 대구 지하철 사고를 경험한 사람의 네. 해마가 정상인의 해마의 3분의 1로 수축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그 촬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줄어드는 해마는 다시 또 계속 하면은 회복이 또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그 승자의 뇌란 책을 썼는데요. 네. 그분이 거기서 이제 위너 이펙트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위너 이펙트. 이분의 그 동영상도 있어요. 네. 그 유튜브 동영상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예. 동물들이 수컷끼리 이제 서열을 매긴다고요. 이렇게 네. 개들이 서열을 매기는데 중간 정도 있는 애 이제 서열이 네. 개를 더 못한 애랑 싸움을 붙여요.
네. 그러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몇 번을 시켜. 그러면 계속 이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랑 가장 강한 애랑 싸움을 붙이면 얘가 이긴데 중간이었던 애가. 아. 그거가 굉장히 많은 실험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위너 이펙트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를 이끈다. 성공이 성공을 부른다는 건데 그게 뇌가 바뀌어서 그런 거래요.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성공을 하니까 도전 정신이 강해진 거야. 네. 그래서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자의 뇌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런 애들도 자존감도 없고 그런 애들도 내가 미지의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거가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쉬운 문제. 네. 그러니까 자꾸 도전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서 이겨요. 그래서 뇌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애들이 도전 정신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해결했잖아. 그걸 자꾸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하. 또 어떨 때는 몇 시간이고 안 풀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번 문제는 내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지만 이번 문제는 안 될 거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해결했어.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워도 얘가 얼지를 않죠. 내가 어려운 거 다 했는데 그게 뇌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승자의 뇌를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예.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하면서 뇌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 예. 반대는 뭐냐면 노력해도 소용없어. 아, 이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예. 그걸 learned helplessness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그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인데 그 뭐라 그러나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란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젊었을 때 한 연구예요. 네. 지금은 이런 연구가 이제 허용이 안 될 텐데 개를 예.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요. 예. 움직이지 못하게 네. 어떻게 그래놓고 전기 쇼크를 줘요. 네. 그러면 괴롭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못 움직이는 거죠. 네. 소용없는 거야. 그걸 24시간을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을 줬다 말았다 해요. 예. 그럼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예. 얘한테 뭐가 학습이 되냐면 노력해도 소용없어. 아.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도망갈 수 있어. 조금만 하면. 근데 도망을 안 간대. 전기 쇼크를 줘도. 그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냥 패자가 되는 거네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실제 사람도 그런 거죠. 계속 실패를 해. 난 되는 게 없어. 네. 그러면 계속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기력이 학습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이 학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학습된 무기력은 피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도전에 의해서 성공하는 그거는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마틴 셀리그만은 이 학습된 무기력이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옵티미즘을 학습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반대가 위너 이펙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를 학습된 낙관주의 쪽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그것도 소극적이다. 그러지 말고 그 위너 이펙트가 그거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죠. 성공을 자꾸 안 될 줄 알았는데 도전해서 성공하고 이 경험이 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여러 번 계속 자주 그렇죠.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예. 노력해서 달성을 해보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뇌가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무게로 따지면 얼마 되진 않지만 네. 차지하는 에너지는 한 20-30%를 소모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도 맨날 그냥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었는데 되게 힘들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할 때는 힘든 줄을 모르다가 네네. 엄청나게 집중해서 한 2시간 막 이렇게 방송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막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죠. 네네네. 혹시 몰입 상태도 네. 많이 몰입을 하면 피곤해지나요? 아니면 그런 걸 또 아. 못 느끼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몰입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몰입할 수도 있어요. 네. 긴장을 하면서 네. 이완을 하면서도 몰입할 수가 있어요. 긴장을 하면서 하는 몰입은 지쳐요. 그래서 스님들이 3개월 동안 화두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긴장을 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이분들이 이완을 해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완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는 지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효율이 더 좋아요. 네네. 이완된 상태가 몰입도를 올리는데도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 클럽
그 몰입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이제 몰입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는 긴장을 많이 한대. 네.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한대요. 뭐 그래서 이제 이완을 해라. 뭐 이제 이완. 근데 이분이 이완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네. 자기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월급 받고 뭐 다니고 뭐 하면 긴장을 해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번아웃이 잘 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겠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많이 쏟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완된 상태로 집중하는 거가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교감 신경이 우세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면 이제 각성된 교감 신경이 우세인 거죠. 네. 그럴 때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란 각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네. 그 물질들도 이제 나름 좋은데 그거 이완을 하면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는 거는 기억의 인출을 잘하고 그 아까 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은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만들어야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억을 저장할 때 유리하고 기억을 인출한 대부분의 일은 기억을 인출하는 거예요. 기억을 인출하는 거. 학습조차도 저는 인출 위주의 학습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브루타 교육이 이제 인출 위주의 학습이에요. 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그런 이제 이완된 상태의 집중은 지치질 않는다. 이제 그리고 이제 졸리면 전 선잠을 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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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선잠 자고 이렇게 몰입하고 하면은 지금 저한테 그 몰입 클럽 회원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네. 280일 동안 몰입을 하는 분이 있어요. 280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컴퓨터 석사를 하는 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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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루 종일 몰입을 해요. 근데 280일 동안 하는데 계속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이완된 상태에서 네. 몰입을. 선잠은 자죠. 하루에 2번 선잠을 자고 운동 30분 하고 그다음에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안 해요. 어떤 뭐를 쓸데없는 만남이나 그러니까 실험실에 지도교수 만나고 이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나는데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완전히 접고 완전히 그냥 몰입만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가 28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80일이면 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그냥 하루 종일 하루에 그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가 평균을 낸 거가 13시간 30분이래요. 공부하는 시간이요. 예,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13시간 30분을 지금 9개월 동안 했는데 계속 행복하게 하면서 조금도 안 지쳐요.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왜 3개월 동안 하주선 한다고 지치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분들은 이제 가부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졸리면 선잠을 자고 그러기 때문에 더 쉽죠. 제가 하는 몰입은 가나선보다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완 편한 몰입. 의자에서 이완은 똑같이 그분들도 이완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아예 신체적으로 목을 기대면서 이렇게 하고 선잠을 자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쉽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지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네네. 선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 상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낮잠하고 네네네. 선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이제 제가 말하는 선잠은 네. 앉아서 자는 겁니다. 네네. 앉아서. 네. 그러니까 누워서 자면 깊은 잠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앉아서 자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목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자면은 이제 선잠은 20분을 잘 넘질 않아요. 20분을. 근데 네. 이렇게 앉아서 잤는데 1시간을 잤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 수면이 부족해서. 짠 거네, 1시간이면.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선잠은 20분이 넘지 않는데 선잠은 몰입도를 불연속적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다 뭐 논문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되고 읽는 부분 또 읽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선잠을 자면 이제 딱 졸음이 오면 저는 딱 반겨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딱 선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쫙 집중이 돼요. 약간 그 졸음이 올 것 같을 때 네. 뭔가 여기서 잠 안 되는데 잠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반기는 거예요? 그렇죠. 졸리는 상태. 선잠이 몰입도를 올린다는 거는 뭐 저기 몰입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명백해요. 예, 그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고
그 원리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뇌과학적으로 네. 우리가 기억을 인출을 시키는 물질이 이제 그 몰입도를 올린다는 거는 관련된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활성화 다음에 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의식에 가까이 이제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걔들이 수시로 인출이 될 수 있는 의식의 무대로 인출이 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가 네. 됐다는 얘기는. 네. 그런데 이 활성화가 언제 잘 되냐면 잠잘 때 잘 돼요. 그러니까 잠잘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많아서도 잘 되지만 우리가 잠이 들면은 이제 깨어 있을 때는 전두엽이 그 감정의 뇌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감정의 뇌가 장기 기억의 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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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정의 뇌가. 그러니까 감정의 뇌를 억제를 못하면은 사회생활을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상사가 야단치니까 막 분노를 치물면서 막 멱살잡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그 감정의 뇌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잠잘 때는 전두엽도 잠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이 들면. 네. 그러니까 그 억제가 풀리는 거죠. 그 억제가 풀리니까 장기 기억이 인출이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선잠을 자면 좀 효과가 덜한데 내가 뭔가를 뭘 읽고 있고 뭘 공부하고 있다가 선잠을 자면 그게 낮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출되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속도보다 잠이 드는 속도에서 확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면은 몰입도가 쫙 올라가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단기 기억이 비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요. 단기 기억이 계속 쌓이면은 그게 부담이에요. 단기 기억을 만드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부담이 아니겠어요? 신경 전달 물질로 그걸 만드는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부담인데 잠이 들면 선잠이 들면 그걸 장기 기억으로 싹 보내고 네. 필요 없는 건 이제 폐기 처분하고 단기 기억이 싹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막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몰입도가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작아지고 다량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몰입도가 쫙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지금 제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팩트란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잠의 효과가 최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선잠을 자고 나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잘 때 낮에 기억했던 거, 낮에 겪은 거, 경험했던 걸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이렇게 넣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예. 낮에 자는 앉아서 자는 선잠도 네, 그 네. 중간중간 그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잠도. 예. 근데 혹시 이거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네. 딱 이게 낮잠 자면서 이거 선잠이라고 부장님 이거 선잠입니다. 황농분 교수님이 이거 선잠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직장에서 선잠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씩.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복지를 제공하는 거 못지않게 큰 효과를 주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선잠을 자는 걸 허용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몰입도가 올라가면 재밌으니까 훨씬 괴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으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선잠을 허용하면 그거만큼 좋은 복지가 없다라고 전 생각하고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점심 먹고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이게 아니라 그 졸릴 사람의 때.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졸릴 때. 그러니까 일하다 졸릴 예, 때 몰입 의자까지 이런 의자까지 같이 마련해 주면 네. 그 훨씬 더 아마 사람들이 일을 즐겁게 할 거예요. 몰입해서. 그 회사 있던데 저기 주식회사 와이스트릿이라고 의자에서 머리 받침 거 좋은 의자 제공하고 네. 직원들한테 졸리면 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낮잠도 좋다. 아, 자라. 대신에 그래요?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된다. 아, 네, 네. 그런 좋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직원들은 잘 안 자더라고요. 눈치 보이는지. 아무튼 저는 그래 네네. 조금씩은 잡니다. 네. 근데 이게 선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낮잠이 돼버리면 안 되는. 낮잠은 이제 그분이 밤을 샜거나 예. 밤을 샜거나 그러니까 잠을 이제 적게 잔 거죠. 뭔가. 예. 예. 뭐 술 먹고 늦게까지 네. 잤는지 어쨌든 잠을 적게 잤으면 이제 깊은 잠이 돼요. 근데 선잠은 확실히 기억과 몰입에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것도 몰입이 된 상태에서 선잠을
들었다가 뭘 책을 보면 일을 하면서 선잠을 자야 그거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교수님은 깨자마자 바로 또 그게 이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계속 몰입할 때. 예. 예, 몰입에 몰입할 때. 들어가 있을 때, 몰입 상태일 때. 예, 몰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요. 들어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선잠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예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잠이 들었다가 또 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잤는 거를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네, 제 와이프가 자꾸 최근에 잤다고 당신 그 얘기를. 조금 잤어. 근데 난 안 잤는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일이 이제 선잠에서 많이 벌어지고요. 네. 깊은 잠은 이제 내가 생각을 밤에 잘 때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죠. 그리고 이제 잠자는 기간은 몰라요. 제가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깼을 때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직 고도의 몰입 상태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깰 때 그 생각이랑 같이 깨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숙면 이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그거의 상관관계. 생각과 예. 함께 깨자마자 그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니까 내가 깬 것보다 먼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생각이랑 같이 깨니까 그 의식에 돌아왔는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 내가. 주로 아이디어랑 같이 깨요. 아이디어랑.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런 놀라울 만한 아이디어를 얻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는 원리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제가. 현대 사회는 특히나 주변에 네. 뭐 TV, 스마트폰 또 스마트폰도 알림이 하루 종일 울려대고 집중하기 힘든 환경들이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다 그냥 꺼버려야 될까요?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있으면 자꾸 주의를 뺏기니까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될 때 아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네네네. 전자기기 그냥 치워버리고. 네네네. 근데 저는 업무를 할 때 거기에 좋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항상 필요하고. 그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도움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제가 통제력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죠. 내가 뭐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 스마트폰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찾아볼 수가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내가 억세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료를 막 찾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대호 편집장한테 연락이 왔고 교수님 녹화 언제입니다. 질문지 보내드릴게요. 띠링띠링 하면 네네. 어떻게 하세요? 이거 보면 그런 천천히 깨지잖아요. 하던 거 하고 천천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네네네. 그게 지금 바로 하던 건 하고. 예. 스스로 근데 이제 통제할 저쪽에서 수 뭐 얼전트하다 이게 급합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해주겠지만 있는. 네. 보통은 그냥 온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또 대개는 그거를 대응할 때도 좀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바로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예. 근데 스스로 그게 통제가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띠링해서 바로 그냥 주의력 뺏기고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띠링은 소리를 다 안 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예. 전부 다 소리가 안 나요. 휴대폰 소리도 무음이고, 예, 제가 이제 휴대폰이 있는데 무음이고 카톡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환경도 본인이 통제를 해놓는 거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몰입하기에는 더더욱 힘들다. 어떻게 보면 핑계고 푸념일 수도 있는데 바빠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뭐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번아웃이 오고 뭐 공황장애도 오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하는 거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상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캄다운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저는 명상보다는 슬로우 싱킹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은 그러니까 명상은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명상은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슬로우 싱킹은 집중 플러스 문제 해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은 집중만 하는 거거든요. 네. 호흡에 집중하거나 문제에 집중만 하는 건데 그 시간이 간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뭐 명상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 봤어요? 근데 슬로우 싱킹은 그 명상 모드는 똑같아요. 그 분위기는 똑같아요. 네.
분위기는 똑같은데 두뇌는 활발하게 그런 모드로 활발하게 두뇌는 작용을 해서 문제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로우 싱킹을 하면 많은 명상을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명상을. 근데 슬로우 싱킹은 5시간을 해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니까. 예. 문제 해결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효과 자체는 명상의 효과만큼 힐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슬로우 싱킹하고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은 가나선하고 비슷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명상은 일종의 보통 명상 네. 집중하는 명상. 가나선은 화두를 푸는 거거든요. 화두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슬로우 싱킹은 가나선하고 비슷한데 가나선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거는 집중 플러스 화두라는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 슬로우 싱킹이 힐링을 주거든요. 이완된 상태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바쁜 현대 생활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힐링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자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 덜 바빠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많이 하면 이제 덜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하니까 일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은 쉬운 문제나 많이 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는데 내가 회사의 중요한 문제들을 막 해결을 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나를 바쁘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제 지도 학생들도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막 문제 해결을 잘하는 애들은 자유도가 많다고 그래요. 자유도. 예.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여유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문제 거죠. 해결을 잘하니까 쟤는 가만 놔둬도 돼. 노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걸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하면 자유도가 많아져요. 그러면 더 이제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선순환이 일어나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풀어내니까 네네.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할 문제 수 해결을 있고. 잘 못하면 자꾸 수동적으로 일이 자꾸 주어져요. 예. 천천히 생각하기. 이것도 일단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2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20분 1단계는 한 20분씩 5번 정도 네. 하루에 네. 출퇴근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뭘 해서 어쨌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한 연속해서 20분씩 생각하는 걸 자꾸 하는 거죠. 20분 편안하게. 20분씩이라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쉬는 듯이. 네.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생각할 시간을 줘요. 뭐 3분을 주기도 하고 5분을 주기도 하고 10분을 줘요. 수업 중에요. 예, 수업 중에 이제 앞으로 배울 거를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고민한 거를 학생들도 한번 고민하게 이제 시간을 주거든요. 이야. 그럴 때 이제 학생들 생각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내가 생각하라고 시간을 줄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이다. 그럼 다 생각하는 그냥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스마트폰 꺼내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어디서 나가서 놀고 뭐 스마트폰 꺼내서 놀고 이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예. 그 편안하게.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네. 생각하라. 근데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네. 훨씬 더 생각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 재밌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천천히 생각하기. 그게 한 2시간씩 이렇게 가버리는 거네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0분씩 그렇게 이제 이렇게 5번을 하면 1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속해서 한 2시간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편안하지 않으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고 그러죠. 아하. 이것도 그 몰입에 이르는 단계, 네. 5단계 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20분씩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하기 연습의 네. 일종의 첫 단계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기 네. 한 2시간씩이라도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운동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잠을 못 자요. 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지속되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머리만 쓰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흥분돼서 몰입도가 올라가서 그런데 문제가 잠이 안 와요. 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가 지속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몰입을 했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중단을 시켜요. 아, 그러면 그럼 그게 막 몰입이 더 잘 된 게 아닌 거네요. 그 뭔가 이제 몰입이 문제가 된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 몰입에 대해서 몰랐을 때 네. 처음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잘못 경험하면은 조현병까지 가고요. 그게 네. 그거를 잠을 못 자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잠을 못 자서 제가 얼마 전에도 현대자동차의 강연을 저랑 같이 했던 분인데 네네네네. 어느 대학의 법대 교수신데 그분이 자기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랬대요. 네. 그냥 몇 줄 동안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막 그 아이디어가 쏟아지더래요. 네.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네. 그분이 3번을 그랬대요. 3번. 네. 3번을 그랬고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교수를 했대요. 근데 그 캠퍼스 앞이 바다가 보이는 뭐 그런 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산책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산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네.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제 강연을 듣고 너무나 공감한다고 자기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유학 시절을 일본에서 공부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도 많아요. 이제 몰입클럽의 독자들이나 뭐 이렇게 잠을 못 잤다 뭐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본인이 무서워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만두는 게 잘한 거예요. 차라리. 예.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그게 이제 이완에 의한 집중을 하면 조금 더 낫고요. 그게 네. 이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오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정신 건강에 좋은 오메가 3나 비타민 D 이제 그런 것도 복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이틀간 못 잤다 그러면 저는 중단하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하루 못 잤는데 낮에 잤어 이러면 괜찮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조증이나 조현병 네네. 초기 이런 분들은 네네.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렇죠. 걸 다 풀어낼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굉장히 그 업된 상태가 이어지는 건데 이걸 네네. 몰입이랑 착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몰입 상태랑 상당히 비슷한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몰입을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마인드로 냉철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디파인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이 너무 생생하니까 환청이 들리고 예. 환각, 환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몰입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몰입인 거죠. 예. 소위 말하면. 그래서 통제된 몰입을 해야 되는데 도파민 과잉인 건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네. 도파민 과잉이야. 네. 그런데 하나는 통제된 거죠. 그렇게 되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그 천재와 뭐는 백전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많은 또 천재들이 정신병을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존 내시 그렇죠. 게임 이로 뷰티풀 마인드. 예. 뷰티풀 마인드라는 예. 영화. 러셀 크로우가 연기를 정말 잘했는데 네네. 그 정신분열증 네네. 너무 슈퍼 천재여서 또 정신분열증도 좀 있었던.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저는 몰입을 하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천적으로 그 유전적인 요인도 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뉴턴도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제 있었다고. 그 자기 연구실을 불태웠는데 내 연구 결과를 남들이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피해 망상증이거든요. 피해 망상.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젊었을 때 심각하게 알았고요. 그래요. 버트란트, 러셀,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죠. 와.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몰입도 중요하지만 최상의 컨디션,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그 건강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저는 운동을 반드시 해라.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적어도 30분을 해라. 숨이 차고. 그러니까 달리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달리는 거.
그 교수님은 테니스 지금도 예, 지금은 제가 무릎 때문에 테니스는 안 치고 예. 지금은 걷거나 뭐 이제 그런 아. 운동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4단계가 두뇌 활동의 극대화. 네, 그게 네네네. 그게 조금 점프가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4단계, 예, 4단계 그게 조금 제가 그 3단계, 그러니까 3단계가 하루 종일 생각하기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기. 그러니까 한 2시간에서 하루 종일 생각하기가 너무 약간 점프가 된 것 같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기. 아, 네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정을 안 잡고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20분, 2시간, 그 다음이 하루 종일 생각하기고. 네, 그게 약간 점프가 있는데 뭐 5시 그 사이에 한 5시간 생각하는 것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완된 집중을 하고 슬로우 싱킹을 하면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걸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네네.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보내보고 이제 그런 데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이제 2박 3일 내가 금요일 저녁부터 퇴근하고부터 일요일 밤까지 이제 내가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2박 3일을 또 한 문제만 생각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교수님 같았을 경우에는 좀 뭐 그 강의가 네네. 있었을 수도 있고 아, 회의가 네.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게 중간중간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제가 이제 이건 주말을 얘기한 거고요. 네네. 하루 종일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예전에 강의가 있을 때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방학 때 했죠. 방학 때 몰입을. 아, 네. 그러니까 7일간 생각하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방학 때. 방학이라든지 그리고 휴가라든지 제 몰입 클럽 사람들은 휴가 때 하더라고요. 휴가. 아, 휴가.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네네네. 그렇죠. 중간 중간에 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또 안 되니까. 네네네. 연휴 때, 그러니까 연휴가 길어지거나 휴가. 그 몰입 잘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추석 연휴, 구정 연휴 그때 몰입을 해요. 근데 평소에는 뭐 20분, 2시간, 뭐 5시간 이렇게 해 보다가 연휴 때 쭉 길게 그렇죠, 몰입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마지막 5단계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걸 다 깨달은 다음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몰입을 적용해서 수험 공부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요. 가치관의 변화. 근데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걸 믿죠. 네.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보면은 내가 친구랑 술 먹는 게 좋았다. 네.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이제 남고 있고 네네네네.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좋은 기억으로 남고 친구들하고 뭐 클럽을 갔다. 뭐 나이트를 갔다. 좋은 기억으로 이제 네. 남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재미있는 기억이죠. 재미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몰입을 해서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수험 공부일수록 몰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이제 그런 걸수록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몰입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해가 가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막 이제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은 한 5주 이 정도 되니까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래요. 한 달 이상을 네. 몰입을 하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그런 활동,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여행 가고 뭐 클럽에 가고 이때 얻은 즐거움의 양보다 현재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해서 얻는 즐거움의 양이 더 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즐거움이 큰데 옛날에 그런 즐거움들의 부작용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 네. 이렇게 그게 뭐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돈이 드는 거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반대급부가 있다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공부는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리고 내 미래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감을 갖는데 즐거움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간사해서 이걸 버려요. 이게 자기가 생각해 냉철하게 생각해도 더 좋은데. 아, 이쪽 즐거움이 더 크다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것은 부질없는 거였다.
내가 추구하던 행복, 종래에 내가 추구하던 행복은 부질없는 거였다. 그렇게는 행복이 정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에 몰입해가지고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고 이거는 내 미래를 되게 밝게 해주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다가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했죠. 내가 돈을 벌어서 시간을 내서 내가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게 즐거우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런 걸 더 누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로 행복이 채워지지 그거보다 훨씬 많은 행복이 내가 해야 될 일에 몰입을 해서 얻는다는 거를 경험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임스 베리 피터팬을 쓴 제임스 베리가 네.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아하. 근데 그 말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해서 좋아하는 일로 바꾸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러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가 몰입.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이 성취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이 또 잘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을 해서 좋아하는 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최대가 되고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벽을 이제 우리가 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넘는 그렇죠. 능력을 길러야 쉽지는 된다. 않겠지만 아까 예. 등산에도 비유를 하셨고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 극락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복한 네, 네. 단계 네,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가치관도 바꾸고 네, 네. 나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황농문 교수님을 정말 잘 배웠습니다. 모시길 정말 잘했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사실 우리 교수님이 지금 몰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보통 저도 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되면 지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덕분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감히 몰입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네, 덕분에 많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오늘의 황농문 교수님의 강의 이 영상은 2배속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